시장에 앞서 경북 애국동지의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현판식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경북 애국동지의 손미혁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준비하세요. 박수. 박수 준비하세요. 박수 준비. 자, 하나, 둘, 셋 시작하면은 자, 박수 바로 준비해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여기 자, 옆에. 하나, 둘, 셋! 허이!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애국동대 행사식을 안으로 찾아주시고.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동지들 또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 오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울진에서 경북 외국 동지에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방금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님하고 옆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교육도 하고 좀 잠도 좀 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손미혁 우리 경북 외국동지회 회장님 곁에는 우리 장도연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 당뿐만 아니라 또 부부로서 많이 편찮았던 우리 손미혁 동지를 이렇게 회복하고 만들어주신 분이고 그런 면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늘 이 인테리어부터 다 이렇게 해주신 우리 장도영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부산서 또 이렇게 새벽 버스 타고 오신 우리 한상수 교수님, 우리 당의 최고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법대 나왔는데 그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한상수 교수 반만 닮아도 나라가 이렇게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법이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3월 10일 돼서 5월달에 탄핵의 해부, 탄핵은 거짓이다. 그래서 절차도 또 법리도 맞지 않다라고 책을 내신 부분이라서 우리 공화당에 또 법률 자문을 맡아주시고 월요일마다 문재인 정권의 악법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했잖아요. 이 악법을 강의하는데 논문 하나를 매주 쓰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굉장한 또 성격상 철장군에 가서 논문 하나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제가 강원도 가서 드리는데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로 가는 악법,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악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대하고 얘기하더라도 왜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가. 궁극적인 길은 자유주의 연방제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성욱 최고위원은 우리 최고위원 중에 제일 부지런하세요. 서명대 일주일에 아마 2-3번은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서명대 담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셔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능시험 한 개 틀린 사람이에요. 천재에 가까운 거죠. 천재인지 뭐 노력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굉장한 능력이 있는 우리 차세대, 우리 공화당의 차세대를 걸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지리산에서 우리 진성선님까지 와주시고 경북 대구에
당협위원장님들 함께 축하해 주신 자리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서정 선배님 잘 계시죠? 저기 그 펜션 있으신데 그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오늘 허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손미옥 동지의 막강한 파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북 외국 동지가 실질적으로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 사무실은 중앙당 시도당밖에 사무실을 못 만들어요. 그 기득권들이 안 내놓습니다. 왜? 지구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구당을 만들면 자기 경쟁 상대가 지역을 누비고 다니고 사무실을 내고 난리할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들어올 수 있는, 정치 시민들이 정치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게 지구당을 못 만들게 합니다. 저는 제가 원내 수석할 때나 최고위원 할 때,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5당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구당 부활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시도당 사무실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아무튼, 정치 활동을 하든, 연구 활동을 하든, 그런 사무실을 열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했으니까, 우리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해 8월 30일 날 창당을 했고, 이제 창당 이후에 3년하고 6개월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1452일째 대통령 인신감독입니다. 계신 게 1452일째. 이제 31일 열흘 후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간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정적을 감옥에다 그냥 잡아넣은 겁니다. 인신감독시켜버린 거죠.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도 아니에요. 어떠한 나라에서 죄 없는 사람을 4년간 감옥에, 그것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감금시키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들은 촛불 캐릭터를 한 사람들이에요. 촛불 현장에 가봤던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런 구호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갔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체제 싸움을 합니다. 한진당을 해산시켜버렸죠. 정교조, 법외노조, 민주노총 무력화시켰죠.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참수부대를 통해서 북한 괴뢰 정권을 지도부를 참수시키겠다. 거기서부터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 전에 자신 월북했던 목사 한 분이 계세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들이 그 목사님이 와서 맑아진 엄마를 예의주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몇 개월 동안 있다 온 목사가 맑아진 엄마를 예의주시해라 그러면서 탄핵이 일어납니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박근혜를 탄핵해라 이것이 일면 탑으로 나왔습니다. 업무입니다. 업무예요. 북한 괴뢰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업무를 우리는 알고 싶다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많은
붉은 세력들, 체제 반체제 세력들, 반미 세력들, 이런 세력들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 4년간을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서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가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망상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거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이 산을 이뤘다. 우리 공화당이 집계한 바로는 80가지의 거짓말. 롯데호텔에서 누구랑 무슨 뭐를 했다. 구설했다는 80가지의 거짓말을 좌파 언론이 스타트를 끊으면 여과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종편이나 방송에 막 갖다 버립니다. 그자들은 저희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자료를 준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사의 반역자를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 거짓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거예요. 태블릿 PC 조작됐죠. 가짜랍니다. 가짜. 고영태 녹취록 안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한몫 잡아보자 하는 소남 뻘빠진 몇 놈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했는 잡배들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업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기획을 한 건데 최대의 배신자들,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의 배신자들,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했는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작자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들이 내각제를 통해서 정권을 잡아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도 반기문이가 대통령 된다. 12월 31일 날 뉴욕 가서 정진석이가 반기문을 만나서 내각제 수용을 요구한 거예요. 2017년 1월 5일 날 반기문이가 내각제를 수용합니다. 그때부터는 탄핵이 그냥 가버려요. 그때부터는 모든 언론, 조중동, 자기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문사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 그런 자들이 지금 합쳐라. 보수 분열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이 분열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 다시는 태어나야 되지 않는 저런 악질 같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불법 인신강범죄가 있는 누구라도 죄 없이 감옥 가면 싸워야 되는데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의가 살아있는 나라 같으면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버려야 돼요. 왜? 거짓의 나라가 올 것이 당연하고 불의의 나라가 올 것이 당연하면 그 다음은 뭐가 옵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는 것은 우리가 뭘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는 것은 바로 이 큰 대의, 진실, 정의라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큰 대의에 한해서 윤석열이 나오니까 전부 윤석열이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감옥을 보낸 자가 윤석열입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홍준표 나오니까 전부 홍준표 콜란지 뭔지 개똥 같은 새끼 말이야. 인간도 아니에요. 대통령 1심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렸죠. 돌아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명패 쓰레기 동화에 갖다 버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간입니까? 오세훈이 박근혜 대통령 오세훈 시장 만들려고 신촌에서 연설하시다가 칼 맞아서 지금도 흉터가 선명하고 의사들 다 조금만 1.5mm만 더 들어갔으면 동맥이 그런데도 신세진도 없다고 그런 철면피 같은 놈이 서울시장 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문재인 좌파 정권은 도저히 박근혜 정부 무너뜨릴 수 없다. 분명히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리가 난다. 군이 투입될 거다. 이래가 추미애가 당대표 때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그걸 잔뜩 먹고 있었어요. 정신없는 안철수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판을 보다가 그때 좌파들이 문재인 좌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광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뒤바뀌고 자영업자가 숨통을 좋아하는 이 좌파 사회주의 경제 때문에 힘들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하고 대한민국이 자살의 1위입니다. 1위. 고통에서 죽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신음하고 그 신음할 때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독일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마라톤 했는 놈이 마라톤하고 지난달 했는 놈이 안철수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윤석열 같은 그런 배신자들하고 같이 갈 바에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배신자도 아니지. 이건 역적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하고 적당하게 손잡고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명예가 뭐가 없는 거야. 홍준표 뭐라 그랬어? 저를 시켜드리면 대통령 석방한데 최전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우리만 당선시키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데 모든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속고도 4년을 속고도 또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다가 망해야지. 싸우다가 그랬잖아요. 싸우다가 망해야지. 망하더라고. 그렇지 않고 비굴하게. 제가 오늘 왜 그걸 소개를 했느냐.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은 정말 비겁합니다. 비교대라고 두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갔다는 놈들은 뭘 그렇게 내려놓을 게 많습니까? 정치하는 놈들은 굴종하고 무릎 꿇고 비겁하게 용기 가지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동지들 보세요. 어제 그 비가 오는데도 비 맞으면서 저는 3월 1일 날 서울에서 130군데에서 집회를 합니다. 한 사람도 비를 꽁꽁 맞으면서 모든 동지들이 집에 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보면은 발이 부르르 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화당을 절대 폄하하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정당. 대한민국 정당 73년에 한 번도 전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정당, 정의의 정당, 진실의 정당,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미래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누구한테 우리는 위대하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당이에요. 저도 정치를 34년째 한 겁니다. 29살 때부터 해서. 한 10년간 배우도 있고 사업도 했어요. 정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절대로 반체제 인사들이 하는 정치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은 이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설프게 아이고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아이고 뭐 광주 사람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찍어주고 나니까 전부 정체성도 없는 괴물들이 만들어진 괴물들. 두 번째, 정당은 이제 인물 중심의 정당은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도 인물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눈 뜨고 떠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우파 정당이 인물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당, 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가장 화내는 경우가 어떤 데인 줄 아닙니까? 동지들을 무시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데.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말로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행동, 결과. 왜? 동지들이 한 푼 한 푼 장비를 내서 운영되는 정당은 대한민국 73년 정당사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이고 고통의 칼날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위대한 길이다. 그 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아픔과 고통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지들을 한없이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너무나 멋있어요. 오늘 경북 외국 동지에 우리 손녀 동지께서 성질이 뭐 대단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보면 안 참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요즘 참 없지다. 아까 말씀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 우리 동지들끼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 동지들끼리. 자유우파 국민들끼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간 그 고통스러운 엄해와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 극우몰이 이런 것을 견디고 40만 당원, 5만의 책임당원, 이제 100만, 20만 책임당원이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가 그 정도 크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정치혁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 확실한 정체성을 지키는 정치. 정당혁명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정당의 민초들이 주인되는 그런 정당.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 제가 정치하고 있는데 꿈의 정당입니다. 그것이 꿈의 정당이에요. 앞으로 정치인은 돈 벌려고 하는 놈 정치하지 말라는 거야. 부정부패하고 그러면 정치하지 말고 외국이나 다니면서 재밌게 사세요. 왜 정치판에 들어가서 요거 얻어먹고 사느냐고. 저도 12년 해봤더니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국회의원 4년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친박이라고 완전히 왕따다 했어요. 환경노동위에 아무도 안 가. 물어보지도 않은 저를 환경노동위에 보냈어. 그리고 간사를 안 해. 노동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왜? 노조들하고 싸우면 다음 국정 선거 무조건 지고. 그러니까 저를 죽이라고 부산에 김정은이가 원내 수석할 때야. 저를 죽으라고 환노위 간사를 탁 시켰어요.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한 개혁, 노동개혁을 합니다. 노동개혁을. 조원진이가 너 죽으라고 했는데 노동개혁을 해요. 그 노동개혁안을 법안을 회의에 올리는데, 본회의에 올리는데, 김정은이가 밑에 익합니다, 저보고. 이야, 저 이런, 니 죽으라고 보냈는데, 니 영대가 돌아왔고, 니 익합니다. 부산의 김정은이가. 그래도 그 사람은 솔직한 면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개혁 했어요. 제가 제 지역에 동사무소 가도 젊은 공무원도 저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손 다 쳤어요. 왜? 자기 돈을 뺏어가. 양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국회의원 항상이 솔직히 말해서 했습니다. 국회를 하려면 일을 하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투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를 바쁘다고 하는데 가만 골프장에 다 가 있어. 나라가 다 모여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막 하루에도 몇십 명씩 중국가 맞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끼리는 올라다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인 개혁을 하자면 정치인 개혁을 정말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개혁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인재들은 지금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서명들을 같이 하고.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날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 앞장은 누가 서야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 되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이런 거예요. 너 언제까지 악질적으로 잡아두는지 한번 보자. 언제까지 인신강동시키는지 이놈의 새끼들 한번 보자. 이빨을 달고 입을 깨물어요. 그들과 한판의 전쟁을 한 준비를 하고 힘을 키워야 돼. 우리가 힘을 키워서 그분이 나왔을 때 명예회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다시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진포되어 넋이라도 잊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다시